평소에 체육 문화시설로 사용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에어돔이 포항시 흥해읍에 조성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차기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위원장에 최교일 의원과 정종섭 의원이 선정됐는데 총선을 앞두고 도로 친박당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도로 한 복판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잠자다 적발되는가 하면 해양경찰서 경위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등 포항에서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학교나 마을 회관 같은 임시 공간이 아닌 제대로 된 대피 시설의 중요성이 그동안 대두돼 왔습니다. 포항시가 흥해에 평소에는 체육 문화시설로 재난 발생 시에는 대피소로 이용하는 다목적 시설을 전국 최초로 준공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인솔자의 안내와 방송에 따라 진동이 멈춘 뒤 낙하물에 대비해 머리를 감싸고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주민들도 훈련에 따라 다목적 대피 시설로 속속 모여듭니다. 누에 고치를 반으로 자른 듯한 대피 시설은 에어돔 방식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점인 낙하물이 없습니다. 기둥이 없는 에어돔이지만 초속 40m의 강풍과 제곱미터당 55kg의 폭설도 견딜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잉여금 4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공공기관이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 이익금을 환수하여 그 이익금 중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본 시설물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500명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고 평소에는 배드민턴, 배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체육시설을 이용했던 주민들은 이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집에 가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여기 다목적 체육관이 다행히도 배드민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저희들은 좋거든요. 2년 전 지진 때 대규모 대피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포항시는 앞으로 지을 체육시설은 이 같은 다목적 용도로 건립할 방침입니다. 조만간 우리 장량동 피해가 많았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장량동에 또 건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외에 권역별로 앞으로 계속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에어돔은 규모 7.0의 강진과 2등급 이상의 난연 재료를 사용해 안전도시 포항의 상징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2분쯤 영덕군 동남 동쪽 61km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26km로 계기 진도는 경북에서 1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낄 수 없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규모가 작은 데다 육상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이어서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포항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주 출입구가 지상이 아닌 지하 주차장과 연결돼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80%가량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은 당초 계약 시 건설사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1월 입주 예정을 목표로 공사가 80%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아파트의 모습이 나타나자 입주 예정자들은 일부 동의 주출입구 위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경사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뒤쪽으로 냈나 봐요. 네, 그랬는데 보통은 주출입구가 들어가면 1층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하 1층이랑 주출입구랑 공동으로 쓰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특히 일부러 1층을 계약한 세대들은 지상이 아닌 지하에서 한 층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출입구 옆으로 차량 진출입로가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게 뻔하고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에도 대피가 힘들다며 입주 예정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무조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문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전혀 못 들었고요.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에 대안을 요구한 가운데 시민 청원을 올리는 등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전체가 경사지대이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구조 설계에는 문제가 없지만 입주민들이 만족하도록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가 청사를 수리하는 데 불필요한 돈을 썼다고 중앙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청사는 법정 주차 대수의 2배가 넘는 1,800여 대 주차 공간이 있으면서 도의회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며 화단 철거 등에 4,500여만 원을 썼습니다. 조경사업 2건은 산출 근거나 기준 없이 사업비 14억 3천만 원을 25억 5천만 원으로 2배 늘렸습니다. 청사를 지은 지 1년이 흘렀는데 구조물을 헐거나 나무를 옮겨 심어 4천만 원을 낭비했다고 행안부는 지적하며 관계자를 훈계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파장이 컸고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확산되고 있지만 경제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버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입맛대로 수출 허가 기간을 정하고 품목이 1,000가지가 넘습니다. 지역에서 2,400여 개 업체가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데 아직 큰 피해를 본 기업은 없습니다. 사태가 오래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설비든 소재 부품들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가지고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게 조금 더 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라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수출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일본 수입 비중이 큰 10대 품목을 특별 관리하고 수입 다변화와 부품 국산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행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첫날인 오늘 대구에서는 일본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17개를 초청한 지역 제품 수출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53개 지역업체가 참가한 상담회에서 수출업체의 한일 갈등은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영향은 지금 없습니다.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은 모르겠지만 시작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 만약에 바이오가 연결이 된다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일본 TV 홈쇼핑에서 한국 제품을 많이 팔아온 일본 바이어 역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日韓関係の政治的なニュースとかいっぱいありましたけど、それでテレビショッピングの売り上げが落ちたところは一回もないですね。僕自身韓国のフライパンを売ってて、政治的なニュースがあったから売り上げが落ちたってことはないですね。関係ないですね。 한일 갈등이 본격적으로 고조되고 있지만 지역 경제계는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잠든 47살 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제 0시 30분쯤 포항시 장성동 도로에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40살 A 경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실록 등 위대한 기록이 많은데 여기에 보탤 것이 또 있습니다. 고려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간의 경주 행정관리와 경상도 관찰사 명단을 기록한 책인데요. 곧 보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보관 중인 경주 부사 선생안입니다. 2권으로 된 이 책은 고려부터 1910년까지 630년간 경주 호장을 지낸 이들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호장은 향리를 도와 행정실무를 총괄한 지역 유지로 자신은 물론 아버지에서부터 4대조까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책은 현존하는 향토관리 명단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책 모양과 크기 또한 조선 왕조 의궤 버금갈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장의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 가운데 일부 외국의 침입에 대한 대응 내용에 대한 자료도 함께 기록하고 있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도 관찰사의 명단을 기록한 당하 제명기. 이 책은 1078년부터 1423년까지 부임한 역대 관찰사의 명단과 함께 책을 만든 경위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두 종류의 책은 제작 시기가 이르고 형태가 완전해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며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역대 관리들의 명단인 선생안이 보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화재청은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전복된 선박의 선원 7명을 구조한 57살 김용훈 다운호 선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김 선장은 어제 오전 경주 간포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중 전복 중인 선박에 접근해 위기에 처한 7명의 선원을 모두 무사히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차기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정종섭, 최교일 의원이 각각 정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끝없는 계파 갈등의 중심인 친박 색채가 더 강해지면서 도로 친박당이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대구제 국회의원들은 정종섭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뽑았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인적 쇄신을 하자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비대위 시절 당협위원장까지 배제되면서 불출마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원 연임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총선을 이끌 시당 위원장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인적 쇄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다시 출마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미 우리 당이 쇄신을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의원님은 일단 내년 출마는 이제 당연히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건 당연하다고 제가 그때 다 말씀드린 사항이고 예. 이미 우리 당 자체가 그 당시에 이미 쇄신을 전혀 안 했으니까. 경북도당 위원장으로는 최교일 의원입니다. 뉴욕 출장 때 스트릿바 출입 논란의 당사자입니다. 자기가 공천한 예천군 의원들은 해외 연수 가이드 폭행 추태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시도당을 맡게 된 정종섭, 최교일 의원 둘 다 친박계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대 비박 계파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당내 어떤 계파 싸움이 결국은 우리 발목을 또 잡을 것 같아요. 12월 달 되면 당 짜게질 수도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말하면서도 고질병인 계파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점점 친박 색채가 짙어지며 도로 친박당이란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영덕군은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복숭아 장터를 지난달 한 달여간 운영한 결과 7억 3천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영덕읍 남산리와 영해면 성내리에서 운영된 복숭아 장터에는 9만여 명의 소비자가 찾아 복숭아 등 농산물 165톤이 거래됐습니다.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영덕 복숭아 재배 농가는 물류비 절감과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돼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성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부쩍 선선해진 공기에 가을이 한 발짝 더 다가온 것 같은데요.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6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 낮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한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가을에 더 가까워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